안녕하세요. 세계실화 탐사대입니다. 한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때 그 곁에 서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샌드위치를 나누고 담요를 덮어주고 끝내 한쪽 눈을 잃으면서도 아이들을 지키려 한 남자. 폭력 대신 따뜻함을 택한 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인 뉴질랜드는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갱단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인구는 500만 명 남짓이지만 등록된 갱단만 3천여 개, 이름이 알려진 조직도 수백 개에 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갱단원이 경찰 수보다 많았던 적도 있었고, 최근 총기 사건과 대형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퍼져갔습니다. 이런 혼란 속 작은 마을 나루아와히아에서는 독특한 갱단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오리 원주민들로 결성된 트리플 헤크. 거칠고 사나운 외모를 가졌지만 매일 아침 8시 이들은 머리에 위생모를 쓰고 장갑을 낀 채 좁은 주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지역 아이들을 위한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인물은 제이미이며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거구입니다. 미혼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끼니를 때우기 위해 갱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그는 피와 의리로 지역 갱단의 보스로 올라섰습니다. 2008년 주택과 차고를 파손하고 불법 무기 소지 및 고의상해 혐의로 6개월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은 제이미는 그때까지만 해도 폭력만이 존경을 얻는 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생명이 거리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본 그날부터 제이미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끔찍한 사건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어린아이가 총격에 쓰러진 것입니다. 숨을 거둔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제이미는 믿어왔던 신념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력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그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미는 또 다른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많은 아이들이 점심조차 굶은 채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이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며 분노를 품고 살았던 어린 시절, 누군가의 손에 음식이 들려있으면 본능적으로 빼앗고 싶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아이들이 자신처럼 살아가게 두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제이미는 형제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나루아와이아 마을 초등학교 정문 앞에 아이들이 몰려와 제이미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문신이나 해골이 새겨진 옷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샌드위치 아저씨를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떤 날은 샌드위치가 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직접 제이미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악명 높은 갱단 보스였던 그는 이제 아이들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리플 헤크 조직원들은 수년 동안 주 5일, 하루 평균 500개, 많을 때는 1000개에 달하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샌드위치는 30-40개 학교로 직접 배달되었고 굶주린 아이들의 한 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는 매주 1900 뉴질랜드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제이미는 모든 조직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신 역시 농장을 인수해 채소를 재배하고 돼지를 키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이미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은 모두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한 푼의 불법 자금도 없습니다. 그의 진심은 지역 사회에도 전해졌습니다. 제이미는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되었고 갱단은 샌드위치 갱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굶던 저희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갱단들과 어울리는 아이들을 보며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남이 먹는 걸 보면 바로 적대감이 생깁니다. 나는 굶주림에 지쳐 있는데 다른 사람이 햄 샌드위치를 들고 있다면 어떻게든 빼앗고 싶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학교장 마리아 하밀 역시 제이미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심을 베푼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제이미와 그의 동료들은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했습니다. 2015년 7월 제이미는 빈곤 가정 아이들의 식생활을 돕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2만 뉴질랜드 달러, 조직 내 300여 명이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과거 범죄 조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단은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이미는 줄곧 자금 출처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후원자들도 늘어났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모인 돈은 절대 조직 사적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불법 약물 판매가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정부와 경찰조차 이들을 막지 못했고 주민들 사이에는 경찰은 속도 위반 단속만 잘한다는 냉소가 돌았습니다. 그러던 2016년 10월 나루아와히라 마을에서 불법 약물 판매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 배후에는 샌드위치 갱단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갱단과 불법 약물 판매자들은 한 통속으로 여겨지지만 제이미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불법 약물 판매자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2007년 불법 약물 판매자들이 그의 13살 난 딸에게 약물을 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이미는 직접 무기를 들고 복수에 나섰고 결국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제이미는 더욱 아이들의 환경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여전히 불법 약물 판매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어린이들 근처에서도 약을 팔아댔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제이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4시간 안에 떠나라. 정중한 통보는 한 번뿐이다. 그 이유는 각오하라. 불법 약물 판매자들은 결국 마을을 떠났지만 일부는 제이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 벌어진 치열한 충돌 끝에 불법 약물 판매자들은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러나 제이미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총격전 끝에 그는 오른쪽 눈을 잃었고 에마 역시 총탄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더라도 불법 약물 판매자들과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안대를 착용한 제이미는 외모만 보면 누가 봐도 무서운 갱단 보스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이미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수년간 경찰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불법 약물 문제를 한때 범죄자가 그것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이미의 행동은 다른 갱단들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조직들이 불법 약물 판매를 강력히 저지하는데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따뜻한 변화를 보인 것은 제이미와 그의 조직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이후 악명 높던 갱단원들조차 희생자들을 위해 꽃을 바치고 자발적으로 거리를 순찰하며 시민들을 지켰습니다. 한편 정부의 갱단 범죄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거 폭력과 불법 거래에 몰두하던 조직들도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갱단은 불법 활동을 줄이고 공원관리 같은 합법적 사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SNS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며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갱단 리더들이 백신 접종을 독려했고 최근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권장하는 모임까지 만들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변화가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이들의 과거 범죄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었던 이들이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